이번 시간 독해 실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제레미 립킨, 제레미 립킨, 아주 유명한 사회 학자라고 해야 됩니까? 미래학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동시대를 좀 앞서가 가지고 인류 사회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좀 예측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제레미 리프킨이 쓴 Age of Access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뭡니까? 접근의 시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된 제목은 소유의 종말입니다. 소유의 종말. 즉 소유권이 점점 인류 역사에 가장 강한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유욕이겠죠, 그죠? 그 소유는 또 그 탈취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욕망의 정수이자, 그리고 또 인류 발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이다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희석이 되면서 뭔가 접근권의 어떤 그런 시대, 즉 소유의 어떤 인식 혹은 사회적 행태가 접근이라고 하는 인식과 행태로 이렇게 좀 변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쌤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말년병장 때. 그때 읽은 책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맞습니까?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은 그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됐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대 말년이니까 쌤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행정반이나 이런데 저녁 늦게라도 들어가서 책을 이제 뒤적뒤적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이 책은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해볼 수 있는 책이고요. 엔트로피는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증가의 법칙. 이와 관련된 영문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쌤 어떤 책에 좀 수록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뭐냐면은 A라는 어떤 에너지가 B라는 어떤 에너지나 실물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 에너지 1이 있다면요, 이것이 다시 원상 회복으로 B라는 어떤 실물이 다시 A라는 에너지로 원상 회복을 하는데 드는 이 에너지 2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비유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많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상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유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로 이렇게 다시 환원하는 데는 이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뭔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인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되돌아가는 이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 4대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많은 어떤 국고가 낭비 내지는 탕진 내지는 횡령 등등, 과거 독일하고 서유럽에서 이런 4대강 같은 어떤 운하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있답니다. 근데 운하를 갖다가 이렇게 건설하는 데는 몇 년밖에 안 걸렸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 여기에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관련. 네.
근데 여기서 쌤이 이제 하나 탁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거는 time might be energy 이런 쪽에 어떤 그 시사를 합니다. 즉 시간도 혹 에너지가 아닐까, 에너지일 수 있다, 이런 어떤 inspiration, 영감을 갖다가 탁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안에서. 보면은 그걸 읽으면서 쌤이 그때 느낀 게, 시간이 에너지라면, 에너지는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잡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우주 공간의 어떤 분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쌤 나름대로 어떤 잡상을 구상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레미 리브킨에 관한 어떤 배경 지식은 그래서 Age of Access입니다. 접근의 시대인데 소유의 종말 이런 거 있습니다. 보니까 이 제레미 리브킨은 대부분 무엇의 시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3차 뭐 혁명의 시대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번역한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무엇의 종말 이렇게 타이틀을 또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뭐 엔트로피나 일단 엔트로피부터 먼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Age of Access라는 이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 there are an envelope 한번 또 나와주죠. 이제 이렇게 독해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되고 숙지가 되겠죠. The envelope 하고 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앞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단지 비교해라는 뜻이고 관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오브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용사 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a number of reasons 아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for 그죠? reason for 뭐의 상응이라 그랬죠. The shift from ownership to leasing 이래 돼 있죠. from A to B죠. 그래서 ownership 소유에서 뭔가 leasing 임대로 shift 우리 뭐 일반적으로 변화라 하면 됩니다. shift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쑥 움직이는 들어 올리는 lift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동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요. 우리 뭐 국가대표 축구팀 한씩 이야기할 때 뭐 이청용 쉬프트, 박지성 쉬프트, 뭐 최근에 손흥민 쉬프트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박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박지성 쉬프트라면 박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적 변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서 뭔가 임대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래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이유겠죠. 이유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 공부해야 될 게 공부했던 게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ing가 왔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 with가 have의 의미고 지배의 의미고 보유의 의미고 소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전치 사이즈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주절의 주어인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many prospective customers가 주어겠죠. 그래서 많은 예상되는 고객들 즉 앞으로 자동차를 갖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 고객들 이래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가 stickers prices of new automobiles 신차에 스티커에 딱 붙어 있는 가격이니까 정가겠죠. 정가 일반적으로 출고되는 우리 뭡니까 소비자 권장가 뭐 이런 겁니다. 딱 스티커에 붙어 있는 그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은 신차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예상 고객들은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래 고객들은 단순히 cannot afford,
cannot afford, can afford. 그죠? 여기 적을까요? can afford. 하고 여기는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그냥 바로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뭔가 넉넉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not가 왔으니까 뒤에 the expensive 다운 페이먼트를 갖다가 좀 비싼 다운 페이먼트를 갖다가 할 여력이 못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다운 페이먼트가 뭐냐? 다운은 요거 계약금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근데 왜 이제 계약금에 다운을 쓰느냐? 라고 하면은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한번 내방을 해가지고 내한을 해가지고 그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가 그게 가서 무슨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wo down, one to go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이제 물려치고 한 명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운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 die out 우리 동네 야구하면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하죠. 세이프다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하죠.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는 거는 up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딱 차는 것까지는 up이었습니다. 근데 딱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부터 down이라 그랬죠. down인데 제일 밑바닥까지 딱 내려와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도 down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락하고 있다든지 감소하고 있다든지 뭐 몰락하고 있다든지 이런 녀석들이 최종적으로 딱 내려와서 더 이상 요지부동의 변화가 없는 완벽하게 소멸, 소진된 이 상황도 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to down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녀석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완전히 이제 배제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게 왜 이제 계약금이라는 의미로 가느냐? 다운 페이먼트가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딱 계약이 딱 성사되면은 나중에 위약을 딱 했을 때는 위약하는 사람이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먼저 A라는 사람이 뭐 다 아는 거니까요. B라는 사람에게 100이라는 계약금을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 위반을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떼이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2배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한다란 이야기는 이 돈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자기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도 B 입장에서도 여기서 위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돈은 확정된 겁니다. 즉 요지부동 다운. 이런 뉘앙스에서 이런 의미에서 계약금을 이야기할 때 다운 페이먼트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 할 때 그 다운이 아니고요. 어쨌든 다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die out 했지만 die down 이렇게도 씁니다. 완전히 몰락하다. fall down. 몰락할 때 fall down. 몰락하다. 그럼 명사로 쓰면 부처가 downfall 이렇게 하면은 몰락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리고 and 되어 있습니다. A the expensive down payments. 어쨌든 계약금도 굉장히 고액이고 그리고 financing charges는 요거 이제 비용이니까 즉 financing 이때는 금융 비용입니다. 금융 비용. 금융 비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자겠죠. 이자. 원금을 갖다가 빌렸을 때 되돌리는 이자. 그러니까 계약금도 비싸고 그리고 높고 왜 계약금이 높겠습니까? 시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보통 일반 계약금은 뭐 한 10%, 뭐 경우에 따라 5% 이렇게 뭐 거의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하죠. 물론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덩달아 계약금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뭔가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동시에 다 end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이렇게 뭔가 해낼 그런 여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A decade ago. 자, 한 10년 전만 해도 ago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점에만 쓰이는 부사입니다. 앞에서 한번 했죠. before는 과거 완료 다 쓰인다 그랬죠.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은 spent가 나오면 리딩 할 때 an을 갖다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이 될 경우는 ing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녀석이 나오기 전까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22x what of the ways is on 이렇게 나오죠. 그죠? ways.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한 어미 단위다. 뭐 가면서 여기서 끊어보고 저기서 끊어보고 할 게 아니고 an이 나올 때까지 쭉 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주, 그죠? 20주 가치입니다. 무엇의 20주 가치다? 그들의 임금. 즉 얘들은 주급으로 받으니까 자동차 하나를 살려면은 20주 동안의 어떤 그 주급 액수다 이거죠. 거의 한 반년 정도 일해야 되는, 반년 조금 안 되는 정도 일해야 되는 그런 액수였는데 그걸 갖다가 지불했어. 어디에? On the purchase of your car. 안 쓰는 거 보이죠? 이 전체를 그냥 여기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일 때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주 정도 일하면은 그 돈으로 주급으로 자동차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by 뭐할 쯤에 the middle 1990s 요거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죠? 90년대 하면은 90년부터 99년까지 복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를 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쯤에 이르러서는 26 weeks worth of wage were required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20주가 아니고 한 26주 정도의 주급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필요로 했다 이 말이죠. To buy a comparable. comparable은 앞에서도 한번 의함했었죠. compare에서 나오는데 compare가 먼저 with가 있고 to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to는 뭐 둘 다 기본적으로는 A with B, A to B 이렇게 할 때 둘 다 A와 B를 비교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비교하는 의미지만 to는 부합 일치의 의미에서 A와 B가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일치하는 면이 있더라 이런 의미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compared to로 오면은 Our life is compared to our boys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항에 비유된다. Books are often compared to friends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은 종종 친구에 비유된다. 즉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comparable은 뭡니까? 뭔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서로 상응하는 등가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앞에 있는 거는 comparative가 있었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비교하는, 비교의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무엇에 상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상당한. 그래서 buy a comparable new vehicle 했을 때, 즉 뭡니까? 그 전에 10년 전에 샀던 그 자동차에 상당하는 그와 비슷한 성능, 제품, 퀄리티, 그죠? 그 새로운 자동차를 상당하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 뭐다? 26주의 주급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즉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올랐다? 6주의 어떤 주급만큼 올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leasing generally. 자, leasing 임대입니다. generally requires. 근데 leasing 임대를 안 하는 것은 leasing 그냥 leasing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lease라고 쓰니까요. 일반적으로 requires only 1 month's security. 뭐 단지 또 the only가 아니라 그랬죠. 단지 이걸 더 강조하는 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1 month's security. 한 달치 security deposit 하니까 뭡니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뭐 여기서 이제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죠. 뭐 시간일 때는 그냥 소액격으로 쓰네라고 챙기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 데는 통상 general 일반적으로 한 달치 보증금만 주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Because interest on 자 또 on입니다. Interest on car loans. car loan은 뭡니까? 자동차 담보 대출 뭐 이런 겁니다. 즉 내가 새 자동차를 살 때 우리 집을 살 때도 그렇죠.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그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차를 사는데 그게 그 차를 사기 위한 필요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앞으로 살
구입할 그 차를 갖다가 담보로 얹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이자가 is no longer, 이제 더 이상 deductible. 우리 deduct는 앞에서 한번 했죠. 빼다, 감수하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뺄 수가 없다라니까 더 이상 저렴할 수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가 없다면 삭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leasing has become, 어쨌든 은행의 어떤 대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lease가 has become even more, 강조 나오죠. even more attractive. 심지어는 더 매력적인 게 뭐로서도 더 매력적이다. financing mechanism. 뭔가 대출 메커니즘으로 대출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죠. 단지 이런 어떤 뭡니까?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고 초기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메리트 장점도 있지만 뭡니까? 은행의 이자율이 더 이상 뭐 저렴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제로 금리 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그런 아마 최근에 어떤 그런 최근이라기보다도 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 정도의 어떤 쓰여진 글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립켄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어떤 메커니즘으로도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래 되는 거죠. 왜? 한 달치 보증금만 딱 가지고 딱 넣으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리스 회사에서 어쨌든 계약서를 써주죠. 그럼 처음에 계약금보다는 훨씬 싸죠. 그거 들고 가가지고 돈을 빌리면은 역시 파이낸싱 차지즈가 훨씬 적게 든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leasing also. 또한 leasing은 allows 투부정사 고객들에게 뭘 하게 해준다. notch up입니다. 이 notch는 요런 표현, notch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V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위고 여기는 하고 이렇게 상하 구분을 분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up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로 불쑥 뛰어오른다 이 말입니다. notch up and drive a more expensive car 이래 가는 겁니다. notch up 해가지고 그걸 몰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듭니까? notch up이 뭔가 자기의 어떤 여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푸쩍 뛰어오르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코테이지 마크를 딱 따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뭐 게임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뭐 아이템을 득했다가 득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뜻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자기 레벨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뭐 아이템을 탁 획득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살짝 뭔가 사회적 신분 상승 이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우리 뭐 자기는 소형차밖에 타고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 중형차를 갖다가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일반 사람들도 보면은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아니면 중형차에서 뭐 대형차로 올라갔다고 하니 더 실감이 납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otch up and drive a more expensive car that 어떤 자동차냐 이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가정법으로 나옵니다. that 뜻 안에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는 절 안에 다시 또 이래 나옵니다. 자, if they had to. 지금 현재형으로 쭉 쓰고 있죠. 있기 때문에 과거형이 툭 나왔을 땐 뭡니까? 가정법이 아닐까 딱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finance is purchase. 자, 그것의 구매를 파이낸스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자동차를 갖다가 사야만 한다면 근데 꼭 가정법이기 때문에 don't have to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렇게 하지 않고 리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ch up의 의미를 살리면 먼저 볼까요?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2번. 이거는 문맥만 의미하면 뭐 답은 그냥 쉽게 나오죠. Would be out of season. 뭐 철지난, 구닥다리, out of date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out of hours, would be out of hours. 뭐 이것도 복수기 때문에 뭐 시류, 시간에서 벗어난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유행에 뒤떨어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out of condition, 뭔가 여건이 아닌 상황에서 벗어난 이런 말인데 지금 이건 좀 상황과는 엉뚱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reach가 있죠. 우리 앞에서 또 공부하면 했죠. reach, 뻗는다라는 게. 이 자기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리고 도달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없을지도 모르는, 그죠? notch up, reach 쭉 뻗어가지고 그걸 갖다 획득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어보면은 보다 쉽게 되겠죠? that would be out of reach, reach. 팔을 쭉 뻗어가 자기가 탁 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그걸 사야 한다면은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보다 값비싼 자동차를 득템을 해가지고 막 몰고 다닌다, 몰고 다닐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죠. 자, still more 또 나오죠, 그죠? 또 강조입니다. still more important.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when customer risk, customer들이 고객들이 risk를 할 때는 they pay, 다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팩트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they pay only, 단지 pay for입니다. 요렇게만 요게 만약에 뭐 $100 이렇게 나오면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지불하는 행위만 합니다. 그 대상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pay A for B인데 A를 빼버린 겁니다. 왜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니까요. 단지 뭐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The portion of a car's value. 차의 어떤 가치의 일정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뭐냐면 they actually use.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의 자동차의 어떤 그 값, 그것만 지불하면 된다. 왜? 매달 이렇게 나눠서 내죠, 그죠? 근데 구입을 할 때는 뭡니까? 앞으로 내가 10년을 타든 아니면 요즘 뭐 자주 바꾸니까 3년을 타든 5년을 타든 일시불로 몽땅 다 내고 선물로 내고 그 다음 내가 차를 갖다가 몰고 다녀야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하지만 리스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매달 들어가니까 자기가 탄 만큼만 계속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 되면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좀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했을 테고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문법 뭐 이런 사항들이 어휘 이런 것들이 제법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사실 교재의 어떤 편집이라는 것은 앞에 한 챕터 정도 앞에서 한두 챕터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음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그런 편집이 훌륭한 편집인 겁니다. 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쌤은 지금 보면은 뭐 아주 미흡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나오니까 쌤이 막 좀 힘주어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 신경 써가 편제를 딱 이렇게 하고 영문을 발췌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앞에 쌤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복돼서 팍 나옵니다.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최근 뭐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20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강에서 쓰레기라고 막 그렇게 매도를 했던 책들 중에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깁니다. 자,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보기 있는 쌤이 쭉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해라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gradually increasing, 점진적인 어떤 증가인데 뭐가? The average of monthly wages for a new car. 그러니까 새로 자동차를 갖다가 신차를 사기 위해서 드는 평균 월급의 증가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for가 상응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드는 월급, 평균 월급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새로운 차를 사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차를 사라고 뭐 회사에서 월급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for가 상응입니다. pay for. 여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the banking system enable to 부정사 나오죠. more expensive cars. 보다도 비싼 자동차를 갖다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은행 시스템이다. 이러면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전혀 아닌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번은 the merits of shift from property to access. 이 access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lease라고 leasing이나 lease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 시험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이 access 이어놓으면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혀 본문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 또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문제를 만들면 lease인데, lease는 이제 access라고 이런 거는 앞에서 age of access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access가 이제 lease보다는 이렇게 큰 개념인 것입니다. 액세스 접근권 가운데는 리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뭔가 소유권에서 접근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점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합니다. 자, 근데 D번 보겠습니다. The expansion of leasing. 뭔가 리스가 임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in proportion to income rise.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리스가 확대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는 리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것도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체크해놓고 보겠습니다. Rise of automobiles prices.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뭘 갖다가 부추기고 있어? 즉 소유권으로부터 임대하는,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하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래 되죠. 이 내용도 맞죠, 본문에.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가만히 해보면은 자동차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자동차 담보 대출의 어떤 거, 이자율, 그죠? 이런 문제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유일한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D번도 보면은 expansion of leasing, 리스의 어떤 확대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확대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거와 이것이 서로 매칭이 되면서 in proportion to 하니까 이게 causing 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리스가 확대된다. 근데 쉽게 말해 떼부자들은 리스 같은 거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그냥 덜렁 주고 사버리죠, 그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리스로 이렇게 가는 데는 초기 어떤 구입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쓴 만큼만 지불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소유를 했을 때보다는 뭐다? 리스를 했을 때, 즉 이렇게 뭔가 액세스로 표현된, 보다 큰 의미로 표현된 그 어떤 행태 중에 하나인 리스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번이 정확한 답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분적이고 이건 이 내용이 없는 거고요. 자, 이건 했죠. would be out of reach. 자, 그 다음에 deduct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induct, deduct. induct는 영입하다, 그죠? 근데 deduct는 들이다가 아니고 빼버리다 이런 의미에서 산술적으로는 뭔가를 감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deduce는 다시 한번 할까요? deduce는 여기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연역. induce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추론, 귀납 이래 된다 그랬죠. conduct는 말 그대로 행동하다고, 그 다음에 abstract는 이건 추상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concrete, 구체적이다 할 때 concrete라 그러고요. 반대말. 그래서 subtract, 빼다 이런 말입니다. subtract.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쌤이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보호 구조 나오고 그죠?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기면서 어쨌든 뭐 현대의 현대 사회의 어떤 뭐 스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좀 많이 읽고 훈련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사 문법 세 번째 꼭지입니까? 분사 구문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